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블루베리 수확 후에 과일 나무 잘 관리하셨나요? 블루베리 수확 후에는 병충해 관리와 물 관리만 잘 해주어도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8월에 비가 자주 내려서 물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무들이 잘 자라주고 있죠. 비가 자주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물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처럼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다 관수 시설이 돼 있어도 관수 시설로 물을 뿌려 주어도 나무들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토경 재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월한 편인데 화분 재배 하시는 분들은 비상이 걸리죠. 블루베리 재배는 멀칭과 수분 관리만 잘 해주어도 나무들이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꼭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동해와 냉해 예방을 해주고 과일 수확도 조금 빨라집니다. 9월에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게요. 제 농장에서는 현재 나뭇잎들이 이렇게 진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결과지들이 굵고 다 튼튼하지요. 블루베리 수확 후에 결과지들을 잘 관리해주고 이처럼 굵고 튼튼한 결과지들만 남겨서 햇볕도 잘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내년에 수확할 가지들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수확 후에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정리를 해주고 꼭 필요한 결과지들만 잘 키우고 양분 관리를 잘 해줘서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내년에 열매가 달릴 결과지가 가늘고 짧으면 거기에서 굵고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굵고 좋은 결과지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아야 내년 봄에 좋은 열매들이 맺습니다. 이 가지는 수확했던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운 순을 받은 겁니다. 7월 15일경에 수확한 가지를 잘라 주었고 그 밑에서 새 결과지가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튼튼한 결과지가 3개가 나왔고 지금 잘 경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지도 잘라 주었더니 그 밑에서 좋은 결과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지도 수확했던 가지를 잘라줬더니 이렇게 새로운 결과지가 튼튼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꽃눈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꽃눈이 곧 생길 겁니다. 수확 후에 수확했던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새 결과지가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수확했던 묵은 가지에서 꽃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내년에 또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열매는 큰 과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북부종 드래퍼입니다. 나무 성장이 완전히 멈췄고 꽃눈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드래퍼의 특징은 과분도 뽀얗고 과일도 특대과이고 수확기가 중생종이어서 장마를 꼭 맞게 되는데 열과도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과피도 두껍고 맛도 좋은 편입니다. 식감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재배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유기물이 부족한 토양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퍼를 식재할 경우에는 토양 기초 작업을 아주 신경 써서 잘 해줘야 잘 성장을 합니다. 이 나무는 북구종 한나초이스입니다. 두껍고 긴 결과지가 많이 만들어졌고 이 나무도 성장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이 가지도 수확했던 묵은 가지를 잘라주었더니 좋은 결과지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결과지들이 3개, 4개가 만들어졌죠. 다른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뉴 하노버 남부종입니다. 남부종들도 성장이 올해는 다 멈추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기에 새 순들이 마구 나와서 제가 순 따주기를 아주 많이 해줬는데 올해는 새 순들이 나오지 않고 성장이 대부분 다 멈추었습니다. 이 나무는 에코타입니다. 북구종이고요. 나무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편인데 이 나무는 같은 가지에서 한 가지가 죽었네요. 블루베리는 가지 하나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같은 줄기에서도 다른 가지들은 건강한 편인데 이 가지만 죽었습니다. 죽는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오미자를 재배를 했었는데 오미자가 수확할 무렵 3년쯤 재배했을 때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수확 시기에 나무가 다 죽어가길래 오미자만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 나무가 죽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도 나무 죽는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오미자만 연구하는 박사님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죽는 원인은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장에서 죽는 나무가 있으면 마음 편하게 잘라내고 다시 심고 그럽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까지는 제가 수확 후에 가지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비교도 하고 관찰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잘한 가지들만 앙상하게 있죠. 이 가지 한번 보세요. 결과지가 두껍고 긴 결과지에서 굵고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올해 나무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수확량과 과일의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현재 제 블루베리 나무의 상태는 성장이 거의 다 멈추었고 꽃눈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분 관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기에 새 순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는 남부종, 북부종 할 것 없이 다 같이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이 가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작은 가지에서 꽃눈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은 과일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잘한 가지에 양분을 다 뺏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지에서 10개의 가지에 꽃눈이 주렁주렁 맺게 되면 그 양분이 소모가 엄청나게 크겠죠.
내년에 수확할 좋은 결과지 하나만 키우고 영양을 그 한 가지에게만 몰아주게 되면 그 가지가 더 굵어지고 꽃눈도 더 큰 것이 만들어집니다. 양분을 여러 가지에 분산시키지 않고 내년에 수확할 좋은 가지에만 양분을 집중을 시켜줘야 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불필요한 가지들도 양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꼭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해마다 9월 중순이면 꼭 해주는 작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새순 찾기가 어렵네요. 다른 고랑으로 와봤는데 여기에도 새순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무들은 새순들이 안 나와야지 맞습니다. 겨울가지 끝에 새순이 하나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9월에 나오는 새순을 꼭 따주고 있습니다. 이 새순을 따주는 이유는 새순을 따주게 되면 따준 밑에서 꽃눈이 바로 생깁니다. 이 새순을 따주지 않으면 이 새순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순을 지금 따주게 되면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겨울에 냉이나 동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만큼 빨리 나무가 경화되기 때문에 냉이나 동해 피해를 입지 않고 과일도 더 커지고 수확 시기도 빨라집니다. 이 가지에도 새순이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어릴 때 새순을 똑 따주어야 잘 따집니다. 이 새순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전지 가위로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후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 기후에 따라서 나무들이 늦게까지 성장을 하고 일찍 성장을 멈추고 그렇습니다. 양분 관리를 어떻게 해주었는지에 따라서도 나무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실수들은 해마다 관리 방법이 기후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토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항상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 농장에서도 다른 해보다 새순 따주기 작업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는 새순이 올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새순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새순이 나오지 않고 이제야 새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드문드문 나오는 새순 따주기 작업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새순을 따주지 않아도 열매는 맺힙니다. 하지만 수확 시기가 조금 늦어집니다. 다른 농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저는 수확 시기를 조금 앞당깁니다. 새순 따주기 작업을 한 농장과 따주지 않은 농장과 비교했을 때 수확 시기가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블루베리는 가지 끝에서 꽃눈이 만들어집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는 가지에서 열매가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꼭 새순 따주기 작업을 해서 더 두껍고 더 큰 꽃눈이 만들어지게 지금 시기에 꼭 새순 따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농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과일나무를 식재할 때 얼마나 달콤한지 특별한 향이 있는지 그거를 보고 품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종들이 맛들이 다 달콤하고 그래서 남부종 품종으로 품종 교체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제 농장에는 남부종 품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냉이나 동해피에 있는 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부터는 냉이나 동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해마다 유기물 멀칭을 두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 토양에서는 수분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10일에 한 번 간격으로 물을 흠뻑 주고 있습니다. 요즘 농장에서 꼭 해줘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저는 농장에 잡초가 어릴 때 빨리빨리 뽑아주는 편인데요. 이름도 모르는 넝쿨식물이 어느새 자라서 이렇게 씨앗까지 주렁주렁 맺혀 있네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걷어줘야 됩니다. 이 열매의 씨앗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농장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농장에 지금 씨앗이 맺어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씨앗이 맺힌 잡초를 제거해서 농장 안에 두면 안 됩니다. 농장 밖으로 멀리 버려야 됩니다. 지금 제 농장에서는 요즘에 가뭄이 지속되는데도 다양한 버섯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받고 있죠. 제가 처음에 블루베리 식재했을 때에는 토양에 유기물도 하나도 없었고 이런 버섯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토양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수확할 만하면 나무가 죽고 또 다시 심고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속의 토양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블루베리가 심겨진 두둑에는 다양한 버섯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통로, 고랑인데 여기에도 다양한 버섯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농장에서 이런 다양한 버섯들을 만나게 될 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 토양이 산속의 토양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토양을 산속의 토양처럼 만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유실씨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꽃눈을 잘 만들어줘야 내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도 관리를 꾸준히 잘 하셔서 예쁜 단풍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